자, 12월 첫 방송입니다. 이도 공간. 오늘의 게스트는요, 진짜 물어볼 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고, 굉장히 국내에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드물고 희귀합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가지고 세계 대회에서 1위를 무려 2번이나 독일과 일본에서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국악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를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제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버거운 벅찬 이런 소개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2009년에 독일 세계 하모니카 대회 한국인 최초로 트레몰로 부분에서 1위, 2011년 제31회 전 일본 하모니카 대회 트레몰로 부분에서 우승. 오,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기록이네요. 아, 네. 그 대회에 처음 나가서 우승했던 건 아니었고 여러 네. 차례 도전을 했었는데 네, 2008년에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네. 그리고 2009년, 2011년 이렇게 두 차례 더 그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하모니카 연주자가 나오셨어요. 우리나라의 하모니카 연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전공을 해서 연주자로 하고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은 이제 제 이후로 그래도 10명, 20명 정도 넘게 나왔고 이후로? 제 이전에는 뭐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전부터 하모니카 연주자로 활동하셨던 그런 선배 연주자들이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다. 네. 지금 제 후로라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제 전에로 말하면 별로 이렇게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박종성이라는 이 하모니시스트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 하모니카 역사 음악과 연주에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실제로 기록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하모니카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원래 하모니카를 어렸을 때부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저는 하모니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요. 네, 그때는 외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장난감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유독 그 3학년 해에만 하모니카를 보내주신 거예요. 엄청 실망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뭘 바랬는데요? 네, 장난감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악기가. 그때는 서랍 속에 잘 넣어놓고 관심도 없고 그랬다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이제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백화점이 생겼는데 거기 문화센터 전단지를 어머니가 보시다가 하모니카 강좌가 있는 거를 보시고 집에 악기 있으니까 썩히지 말고 배워놔두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모니카를 분 거네요? 그렇죠. 네, 한 98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만하구나. 내 이전과 이후로 한국 하모니카 역사는 그런 나뉜다. 의미는 아니었고.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 같이 그럼 어떤 그 사람들, 선배들 하모니카 역사라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현대 음악에서도. 그러면은 누굴 보고 연습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하모니카를 전공하기 전까지는 하모니카를 전공한 연주자는 없었고요. 그럼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전공을 한 하모니카 연주자인 거예요? 이제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전공 없이도 연주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하모니카를 들여오고 또 보급하고 또 제가 하모니카를 만나기까지 그렇게 많이 보급해 주신 많은 연주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이혜봉 선생님도 아주 우리나라 하모니카에 큰 영향을 주셨고 또 전재덕 씨 또 우리나라의 하모니카를 정말 수준을 많이 올려놓으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최광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전문 연주자는 아니셨고 학생들 가르치는 문화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이세요?
그쵸. 그 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났던 선생님인데 네네. 좀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배웠던 과정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교육 방법이. 네. 오. 수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 차례가 돼서 네. 오늘은 너가 연주해 볼래? 그래서 일어나서 연주를 했는데 네. 그날 끝나고 집에 같이 가자고 데려다 주신다고. 그래서 네, 따라갔더니 네. 닭고기 한 마리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 닭을 사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또 빵 사서 집에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저를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네, 이제 그랬었는지 와.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악기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뭐 악보도 따로 챙겨 주시면서 이제 좀 제가 하모니카에 척푹 빠질 수 있게 좀 도와주셨는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의 네. 박종성 선생님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네요. 네, 뭔가 음악적인 레슨을 막 하드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칭찬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도 저는 또 칭찬받고 싶으니까 연습을 해가고 또 그 칭찬 받은 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으니까 더 연습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모니키즈라는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 또래 중에 잘하는 친구들하고 앙상블을 만들어 주셔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원에 가서 연주하고 병원에 가서 연주하고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부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알려주신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다시 한번 조남이 최광규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박종성 씨의 선생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모니카 역사에 최광규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자라서 음악이 즐겁게 계속 생각됐고 하모니카를 내가 잘 분다 그런 환경에서 계속 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해서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때도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냥 하모니카는 좋은 취미 정도였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때 당시에는 꼭 안 불었어도 그게 가슴 한켠에 남아서 이렇게 나중에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는 과정도 있군요. 예, 여기서 한 곡 듣고 가고 싶은데요. 무슨 곡을 들을까요? 버드 블루버드. 네, 세야세야. 한국의 그 민요 세야세야를 네. 제가 피아노와 하모니카로 편곡을 했던 버전인데 국악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악을 아주 제가 전문적으로 연주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음악을 할 줄 알면 좋겠다. 우리 소리를 이 아름다운 매력적인 우리 음악을 내가 어디선가 내가 하는 악기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 만들어봤던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국악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 곡을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하모니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적인 정서를 다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악기. 세야세야를 새롭게 하모니카 버전으로 편곡한 버드 블루버드 들어봤습니다. 박종성 씨가 연주하고 편곡한 음악으로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모니카의 기원이라고 할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악기는 몇 년도 산이에요? 처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하모니카 기원을 이야기할 때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네, 중국 기원전 뭐 3,000년 뭐 이렇게 오래 전에 쉥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생황.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생황으로 들어왔던 그 쉥이라는 악기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 악기를 기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00년대 중순에 피치파이프 아카펠라 할 때 이렇게 소리 첫 음정 맞추는 그 피치파이프 여러 개를 묶어서 소리를 냈던 게 지금 형태의 기원이라고 보는 독일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호너라는 분이 하모니카 공장을 차려서 처음으로 66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시작했던 게 지금 형태의 기원이라고. 팬파이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팬플룻, 팬파이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어쨌든 관으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리드를 떨어서 소리를 내는 거다 보니까 리드를 떨어서 소리 낸다. 이런 악기가 중국의 아까 생황, 한국의 생황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 기원 소리 더 그럴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 생황하고 하모니카를 이렇게 같은 기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실제로 음색이나 연주 방법도 되게 비슷한 면도 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악기는 이렇게 불 때 이렇게 아까 뭐가 갈 때? 네, 리드. 리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구멍마다 리드가 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관악기는 리드 하나에 관을 연결해서 이제 그 길이의 차이로 소리를 내는 건데 하모니카는 각각 음정이 다른 리드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는 거고 그 다 각각 다르게 다른 음정으로 그렇죠. 다른 길이, 다른 피치를 내는 리드들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지금 박정선 씨가 여기 하모니카를 본인의 케이스를 열어서 지금 제 눈앞에 펼쳐놔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손에는 하모니카 하나를 들고 계세요. 네, 이제 제가 연주하는 하모니카가 이제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악기인데, 네, 이 하모니카는 악기 안에 윈드세이버라는 얇은 종이 테이프가 들어 있어서 악기가 차가울 때 연주하면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편하게 연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뭐 시키실까봐 따뜻하게 좀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준비한 하모니카는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모니카 얘기를 오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니까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모니카 얘기 한번 더 직접 보여주시면서 소리도 내주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게? 원래 하모니카는 한 15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뭐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쓰는 3가지 악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네. 그래서 먼저 하모니카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시는 하모니카가 이 2줄짜리 트레몰로 하모니카라는 악기인데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먼저 들어오기도 했었고 들어온 악기들 중에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는 음색이 아주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리드가 2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2개의 리드가 동시에 떨면서 좀 울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름이 트레몰로 하모니카고요. 혼자서 반주를 넣으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트레몰로 하모니카라는 게. 그 부분 세계 1위십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 하모니카는 피아노로 따지면은 흰 건반밖에 낼 수가 없어서 검정 건반을 연주하려면 하모니카 2개를 들고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 제가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 2개를 입에다 대고 지금.
네, 이렇게 반주까지 다 넣으신 네, 거죠. 혼자 멜로디를 하면서 반주를 넣을 수 있는 하모니카고. 네. 좀 이렇게 번째. 기본 연습인데도 음악적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하모니카는 아까 세야세야 때 연주했던 그 음색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하모니카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고 하는데 버튼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불면 피아노 흰 건반, 누르면 반음이 올라가서 검정 건반이 연주되는 하모니카고요. 리드는 한 개씩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제 싱글 리드 하모니카 중에서도 크로매틱 12음계를 다 연주할 수 있는 하모니카고, 트레몰 하모니카처럼 혼자 독주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은 다른 악기와 함께 협연할 때 많이 쓰고, 대신에 음색은 더 깔끔하고 담백한데 여러 가지 스타일로 좀 변형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서 뭐 클래식에 어울리게 깨끗하게 연주할 수도 있고, 뭐 재즈에 어울리게도록 좀 거칠게 연주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장르에 맞게 좀 변신할 수 있는 악기여서 네. 요즘에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음악들을 저 악기 하나로 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할 수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흰 건반 누르면은 검은 건반. 네. 원래 뛰면은 흰 건반이면 그걸 순간적으로 계속 그 음악을 생각하면서 뛰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는 호흡과 마시는 호흡, 그리고 위치, 거기에 이제 레버를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까지가 잘 맞아야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크로마틱을 띠리리리 이렇게 하는 거씩 다 그냥 하강한다고 하면 네. 그걸 계속 눌렀다 뗐다 그렇죠. 계속 눌렀다 뗐다 해야 한번 되겠죠. 들려줄 수 있어요 혹시? 와. 그 지금 네, 손가락 계속 그거 움직이면서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되겠네요. 연습 많이 해야죠. 네. 속도 그 정도 되려면 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런가요? 네. 와, 아무튼 너무 놀라운 게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모니카는 10구멍짜리 하모니카인데요. 네. 이 하모니카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블루스 하모니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딱 10구멍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이아토닉 스케일만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없는 거죠. 네. 흰 건반밖에 없는데 검정 건반을 내려면 직접 뭐 혀나 뭐 목구멍이나 입술 모양 이런 것들로 압력을 좀 바꿔서 리드를 꺾어서 반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거친 면이 있고요. 되게 조그맣고 높은 소리를 내나요? 그래서? 음역대는 그래도 세 옥타브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좀 거친 면이 있어서 블루스나 뭐 펑크, 재즈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 뭐 컨츄리라든지 춤추면서도 불고 이런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네, 그럴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전문적으로 연주하지는 않지만 소리만 짧게 그럼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서부 영화에서도 많이 뭔가 들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사막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이 요것밖에 없네요. 아메리카의 클리셰들이라고 하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성 씨가 하는 음악 장르의 영역은 본인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르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연주자인데요. 그래도 기반은 그 중심은 좀 클래식의 중심을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즈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대학교를 포스트 모던 음악과 실용음악과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즈도 공부했었고 또 그 안에서 다른 다양한 장르들 뭐 탱고라든지 뭐 팝퓰러한 음악들 좀 컨템포러리한 음악이라든지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하모니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르적으로도 하모니카가 어느 특정 장르에서 발달한 적이 없으니까 종성 씨의 역할이 개척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야만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그냥 당연하게도 제가 연주자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모니카의 인식을 좀 바꾼다든지 하모니카를 더 알려준다든지 그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하모니카가 어떤 악기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에도 관심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곡을 더 듣고 제가 아까부터 우리 음악과의 인연을 여쭤본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물어볼 게 많은 악기네요. 네. 이거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흔적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라이브 연주네요? 네, 이 곡은 제가 세 번째 음반에 수록됐던 곡 중에 타이틀곡인데 제가 직접 작곡했던 곡이고 타이틀곡. 네. 제가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좀 계획하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30대 중반의 이 시점에 제 삶에 좀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떤 흔적들은 좀 지우고 싶고 아픈 기억들도 있고 또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흔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흔적들은 결국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삶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내면과 좀 이야기 나누게 됐던 네. 그런 곡입니다. 자, 작곡자가 쓴 그리고 연주자가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숨결로 불어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숨결을 통해서 소리의 언어를 만든 악기가 하모니카인데 그 고민의 흔적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3집의 타이틀곡 흔적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랄까요? 그 지나온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이제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종성 씨가 연주한 이 흔적들에 자리마다 다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목은 진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폐부를 찌르면서 이렇게 착 붙는다고 할까요? 그런 더구나 이렇게 진솔한 멜로디들이 착 붙으니까 가슴에 그냥 감사합니다. 예, 찌릿찌릿해집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하모니카 연주자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는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 이분이 또 방금 그 지나온 자리마다 진심이 묻어 있기에 한국 음악하고도 아마 진정성은 물론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음악적으로 한국적인 걸 시도해보고 싶다. 아까 세야세야를 가지고 했던 블루버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도 그래서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바로 이 국악방송에서 수취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세계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싶으면 국악기를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국악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나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 대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 국악에 관련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고 배워두면 나쁠 건 없겠다라는 생각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이 서양 음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리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뭐야 막 너무 거칠고 막 박자를 세는 거라든지 뭐 정박에 맞추지도 않고 막 50명씩 연주하는데 지휘자도 없고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화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께 막 질문도 하고 좀 이상하게 여기다가 너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 음악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음악이니까 이 자체를 그냥 보라는 이야기에 확 트이면서 그때부터 이 우리 음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 수업 중에 한 주에 한 번씩 장단과 토리를 알려주고 그걸로 짧게 곡을 써와라 이렇게 직접 국악의 선율을 작곡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큰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 장단 하나 알려주고 이번에는 무슨 모리로 이렇게 곡을 써봐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는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국악곡을 창작하는 그런 창작 국악 대회가 있는데 참가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 수업에. 그래서 너무 뜬금없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봤죠. 그런데 그때가 제 기억에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쳤는데 응모 기간이 한 일주일인가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당장 다른 악기랑 뭐 가야금이나 해금하고 같이 곡을 써서 만들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가야금을 배워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독주곡 뭐 없나? 하고 찾아보다 선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조가 독주곡이구나. 그럼 이거는 얼른 쓸 수 있겠다 해서 선조가 뭔지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서 빠른 장단으로 가는 거네. 그럼 그동안 이제 장단마다 곡을 한 번씩 써봤으니까 그걸 짧게 엮어가지고 응모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되게 이제 저 딴에는 패기 있게 장단이랑
맞추지도 못하고 혼자 더 녹음해서 보냈는데 예선전이니까 예선전이라서 제가 상황상 장단이랑 녹음 못했는데 본선에 가면 장단이랑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패기롭게. 네.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 감독님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예선이 네. 돼서 그때는 장단 하시는 분 소개를 받아서 장단이랑 같이 이제 네. 연주를 하면서 그 본선에까지 가게 됐었죠.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만났던 가요 연주자와 함께 살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그 대회가 저한테는 아주 큰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러면 그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게 되면서 작업을 한 것이 네. 지금 크게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뭐 결론적으로는 네. 그 대회 이후에 그때 저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하고 네. 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이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 소속사가 있으시구나. 네, 근데 그때 만났던 분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대회가 네. 아니었다면 아마 만나기 어려웠었겠죠. 네. 그러기도 했었고. 제가 종성 씨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한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정말 많구나. 네. 많아야 되는구나. 계기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언제 이걸 다 갚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종성 씨는 빛나는 거고 빛나는 보석인데 그게 행여 묻힐까봐 더 빛나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토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선생님들 역할인지도 모르니까요. 그 대회 이후로 네. 저도 국악 쪽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1년 정도 수업을 들었던 거 말고는 네. 배우거나 했던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 대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국악 쪽에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제가 전문 국악인이라든지 국악 쪽에 뭐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든지 뭐 그런 강박에 없이 그런 네. 강박이나 의무감 없이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을 하면서 네. 가깝게 국악을 옆에 두고 조금씩 우리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네. 우리 소리를 제가 잘 잘할 수 있는 하모니카로 연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계획이 혹시 있어요? 계획 중에서 우리 음악하고 한번 더 뭔가를 깊게 작업을 해보고 싶다거나.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조금씩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나중에 네. 국악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단이랑 네. 협연을 한다든지 네. 조금 더 다양한 악기들과 하모니카 콜라보레이션을 해본다든지 네. 그 정도의 작은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부터 뭐 물어봤던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어두운 구석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죠. 네, 온 국민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데 종성 씨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공연도 취소되셨을 거고. 네, 2020년은 제가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했던 한 해이기도 했었거든요. 저 뭐가 개인적으로 좀 한번 슬럼프도 좀 한번 타고 올해요? 작년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진짜 2020년부터는 좀 더 날아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게 됐죠. 대부분. 네, 뭐 취소된 연주도 되게 많고 네. 뭐 미뤄졌다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땠어요? 심경이 요즘에는 안타깝죠. 뭐 어떻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처럼 쉬게 된 것도 있고, 네. 본의 아니게 백수같이 이제 집에서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됐었고, 물론 연주자는 관객들하고 만나서 음악을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힌 거에 아쉽죠.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도 저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네. 편하게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아까 작년 2019년이 좀 슬럼프기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슬럼프는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 그 슬럼프에 빠졌었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대학원을 오케스트라 지휘로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 네, 있으셨구나. 매우 큰 결심이었고 큰 도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서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서의 그런 길을 걷고자 했었죠. 근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였겠죠. 30살에 네.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배울 때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재밌고 그 대학원 다니고 지휘 공부하는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아주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주 푹 빠져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네, 정말로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그런 열망도 꿈이 있었고. 생겼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이 몰두했었는데 그동안은 하모니카 연주 활동이나 이런 좀 적고 네, 좀 못했죠 많이. 네, 큰 연주들만 이렇게 하고 의무방어처럼 그냥 하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지는 못했었죠. 지휘 공부에 몰두하셨구나. 네. 공부도 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본인의 한계? 네, 역량의 한계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로 오랫동안 작곡 공부해왔던 동료들, 선후배들에 비해서 피아노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한참 동안 재즈나 다른 음악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이나 경험도 너무 부족하고 또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는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생리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다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지휘자도 될 자신이 없고 하모니카도 나중에는 손이 굳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많이 했던 곡인데도 잘 안 돌아가는 거를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하모니카 연주자도 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휘자도 못 되면 정말 꿈만 갖다가 애매하게 전락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도 저도 아닌. 네. 그래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자각이 왔을 때 화들짝 놀랐겠어요? 매우 놀랐죠. 네, 그날 내가 지금 안 돌아가 이 곡이? 네, 무대에서 그걸 겪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스스로한테 실망. 네, 그러면서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으면서 이거를 지휘를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내가 왜 지휘자가 되고 싶었지?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싶었지? 내가 왜 하모니카로 음악을 계속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저는 지휘자라는 이름을 얻고 싶어서 지휘자가 됐던 지휘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무대에 서는 게 좋고 무대에서 관객들과 음악을 나누는 게 좋으니까 그럼 굳이 지휘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휘 활동 자체를 그만둔다기보다는 지휘자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은 건데 그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데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훌륭한 음악가들의 수준과 저와의 어떤 괴리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처음으로 좀 바닥을 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재작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네. 그러면서 작년 2019년에 그거 2019년 초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다시 연주자로서 활동을 좀 재개했던 게 작년이었고요. 연습도 좀 다시 많이 하시고 다시 기초부터 연습도 다시 하고 조금씩 다시 무대에 더 많이 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주자로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게 2019년이었던 회복했던 게 작년이었다면 올해 이제 그거를 다시 그럴 계획이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눈부신 빛은 좀 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런가 봐요. 좋지 않을까요? 더 이렇게 연마하셔서 정말로 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시기를 이제 다 준비까지 끝났는데 막 박차고 올해 이렇게 재기라고 할까요? 내가 이런 원래 연주자였어. 하모니카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걸 진짜 더 본격적으로 네. 펼쳐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뭔가 계속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뭘 하고 계세요? 미래를 위해서? 요즘은 작품 활동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 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놔야 좀 떠들어 놔야 결심을 선언하듯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고 네. 오케스트라와 하모니카가 협연할 수 있는 콘체르토 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곡가로서 네, 직접 곡을 써서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 하모니카는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를 못 만난 악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모니카를 위한 레퍼토리도 매우 적은 편이고 누군가는 하모니카 곡들을 직접 써서 연주를 해야 그런 레퍼토리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주곡, 피아노와 할 수 있는 곡들이나 앙상블 정도 곡들은 많이 써왔었는데 오케스트라와 할 수 있는 곡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쓰고 들어서 계신 거예요? 네. 재밌으세요? 어렵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그래도 공부를 했었으니까 조금씩 흉내를 내보는 것처럼 이렇게 끄적끄적 쓰고 있는데 네. 꽤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종성 씨는 완벽주의자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의 주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퀴즈 같이 네. 꼼꼼해요? 꼼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꼼꼼한 편입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하고 네. 중요한 게 아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허술하게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이제는 단답형 인터뷰 네. 내가 단문으로 물어볼게요. 아니 단답형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저만 짧게 네. 물어볼게요. 미래의 음악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예전에 과학자를 꿈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그런 때. 요소들이 다 있구나. 네. 네, 그때는 저는 음악이 신호로만 올 줄 알았어요. 청각 신호만 자극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는데 음악도 청각 신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음악 연주가 아니라 단순한 전자 신호만으로도 감정을 압축된...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발한데요. 연주자가 된 이후에는 그래도 예술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연의 형태로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이후로 네. 뭐 그게 온라인이 됐든 뭐 다른 방식이 됐든 그런데 이 감정을 다루는 예술은 그래도 존재하지 않을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서 인간, 자연, 나, 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끌리세요? 인간이 제일 끌리는데요. 네. 제가 상상했던 대답하고 똑같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래서 좋다는 거기도 하고요. 네. 종성 씨 음악에 대한 제 느낌이 그 대답으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자, 이 종합적으로 오늘 박종성 이 하모니시스트 국내에서 최고의 연주자죠. 하모니카죠. 의 아예 독보적인 길을 만드셨고요. 한때는 지휘자로서도 공부를 해서 지휘 역량도 갖추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적 있는 정도로. 네. 지금 오케스트라와 하모니카의 협주곡을 쓰고 계신 그리고 국악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하모니카와 콜라보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네. 할까.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톨레도. 네. 이 곡은 하모니카를 위해서 쓰여진 곡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인데요. 그래요? 네, 제임스 무디라는 작곡가가 만든 곡이고요. 네. 톨레도는 스페인의 옛 수도예요. 도시 이름인데.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마드리드보다 조금만 남쪽에 있거든요. 네. 이 도시가 이슬람의 한 400년 정도 지배를 받았었어요. 네, 물론 이 도시만 받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스페인의 열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곡이라서 희망과 그런 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가로치고 스페니쉬 판타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제가 스페니쉬 판타지입니다. 네, 톨레도. 제임스 무디가 작곡한 곡을 대표적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하고요. 오케스트라 챔버 누벨 유럽하고 함께 작년 롯데 콘서트홀 실황으로 들려드리면서 국내 가장 독보적인 하모니카 세계를 구축하고 만들어 가고 계신 박종성 씨와의 이도공간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